현직 검사 3명이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천암의 마약 사건을 무마했고 또 증거를 조작해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고 고발장까지 써주면서 야당 인사를 고발하도록 여당을 사주한 혐의 등을 받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오늘은 비리 검사들과 검사들을 징계하는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벤자민이고 함께 하실 분은 백선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선민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고 공정해야 할 검사 범죄가 늘어가는 추세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기 참 그지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몇몇 사례들이 있죠. 네. 2015년에 한 검사가 후배 여자 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당시 논란이 되자 해당 검사는 사표를 냈는데 통상 비위 혐의로 사표를 내면 사표가 바로 수리되지가 않고 감찰을 받은 후에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은 뒤에 검찰을 떠나는 게 그런 게 상례입니다. 예, 그렇죠.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변호사 개업 및 연금 수령 등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늦추는 거예요. 비위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사표가 수리된 거는 특혜 중에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성추행을 했던 인물은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 검사였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이후에 기소돼서 구속되긴 했어요. 2019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대접한 사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수사 담당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건 법률적으로나 직업윤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검사 3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지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됐어요. 그 요상한 계산법으로 1인당 술값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였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96만 원 술값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인천지청 모 검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07%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창원지검의 어떤 검사는 2020년 8월 3일부터 2021년 11월 11일까지 15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 또 무단 퇴근하면서 그 직무를 태만했음에도 감봉 2개월에 굉장히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나 일반 기업 같았으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벤치 여검사 이런 등등 이제 검사들 또는 이제 판사들에 의한 그 범죄 행위가 쭉 있었지만은 그 처벌은 되게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 법무부에서 발부한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이라는 문건을 보면 2023년 검사와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모두 1,621건인데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예. 판사와 검사 각각 한 건씩만 정식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처분하는 약식 기소가 됐을 뿐입니다. 이 입건이라는 거는 고소, 고발 및 수사기관 인지 등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정식 형사사건이 된 건데 10,000건이 넘는 사례 중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그렇죠. 10년간 통계에서도 판검사가 기소된 사례는 드물어요.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0년 동안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모두 46,174건으로 이 중 36,077건, 그러니까 78.1%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7,555건, 16.3%는 보완 수사, 타기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을 받았더군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고작 24건, 0.05%에 불과했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 기소는 14건, 0.03%였어요. 판검사가 거의 5만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치면은 이 중에서 단 한 건도 처벌되는 게 없다는 거네 거의. 예, 그렇죠. 일반 국민 형사사건 기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판검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를 보면 2014년부터 2021년 8년간 발생한 국내 형사사건은 모두
1449만 3617건인데 네. 이 중 557만 4370건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어요. 기소율은 38.7%였는데 판검사 기소율 0.05%와 차이가 크죠? 입건된 범죄 유형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 일반 국민 기소율 38.7%, 여기에 비해서 판검사 형사사건 기소율이 0.05%가 된다는 거, 이건 너무 차이가 큰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판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최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사들에 대한 검찰청 내부의 직업윤리 교육, 또 단호한 신상 필벌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비리 검사들을 징계하는 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있나요? 예, 보니까 검사 징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검사 징계법은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네.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그리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하는 법이에요. 아, 그런 법이 있긴 하네요. 근데도 검사들 비리가 근절되지는 않는군요. 예, 그러나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네. 일차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검사다 보니 네. 내 식구 감싸기, 온정론이 작동에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검사들 비위 사건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네. 법이 쫓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비평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나 개정된 검사징계법이 윤석열 집권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저는 이제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사 후배들을 너무나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보호하는 게 아닌가, 이건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아직도 검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게 검사들의 그 조력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검사 동일체 원칙하에서 예, 그렇죠. 대통령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검찰 스스로도 문제의식을 느꼈는지 최근에 법무부가 검사징계법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예. 면직 처분을 받아서 퇴직한 검사에게 2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건데, 현행법은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에게만 각각 5년과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금지하고 있더군요. 예, 검사가 해임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제 퇴직급여 등이 네. 감액되는 반면 검사에게서 사표를 받아 수리하는 면직 처분은 네. 이와 같은 감액 조치가 없고 변호사 개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한동훈 천황 같은 경우가 네. 성추행으로 불법은 했지만은 감찰을 안 받고 사표를 내버린 것은 바로 이런 면직에 의한 그 처벌을 좀 낮추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꼼수를 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비위 검사에 대한 손방망이 처벌이 네. 되는 건데, 이번에 법무부가 징계 조항을 강화한다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좀 네.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검사징계법 같은 거는 정부 발의를 통할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회 발의를 통해서 법을 대폭 손봤으면 좋겠어요. 인권이 가장 많이 훼손되는 국가기관이 경찰과 검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서 불신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3,000명도 채 안 되는 검사들 비리 사건을 막기 위해 검사 징계법이 있고 네. 공수처도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검사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벌을 받는 신용만 취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과거 독재 시절 검찰은 경찰과 군인들이 행한 불법 행위들을 합법화하거나 법률적 보호막이 돼주는 역할을 해왔어요. 예, 그렇죠. 이제 그들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윤석열은 언론 장악 방법을 알지만 할 생각은 없다, 이런 발언을 영수회담에서 했다고 합니다.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반민주적 행태는 꼭 척결을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